지금 연준이 바뀌었습니다. 금리 인하, 고금리 시대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시기로 들어갔습니다. 옛날처럼 저금리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중립금리가 높다라고 생각을 한 거, 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중금리로 들어가는 시대에 들어갔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자, 어떤 변화는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 갔습니다. 이게 가장 큰 변화고요. 두 번째 변화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계속 안 좋은 상황에서 찔끔찔끔 경기부양 정책을 내놨는데 그것으로는 시장을 돌아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있었던 경기부양 정책과 더불어서 시장을 돌아세울 시장의 직접적인 유동성을 부여하는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수요를, 그러니까 사람들의 자금, 그러니까 호주머니 사정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냈던, 이자, 부동산 대출 이자라든지 이자를 다 낮게 해주는, 그런 정책들이 한 축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뭔가 좀,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게끔 하는, 이건 이제 경기의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또 한 축에서는 주식 시장의 보행 정책이 나온 거죠. 그것은 증권사나 은행이나 보험이나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채권이나 이런 자산을 담보로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시장에 돈이 유동성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중국도 지금 밸류업 정책을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발표가 되면서 먼저 중국부터 볼게요. 중국이 지난주에 급등을 했고, 지금 주봉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 HTS에서는 조금 딜레이 타임이 있어서, 이거 좀 지난주고요. 오늘 지금 상해 종합지수를 보면은, 지금 5.2% 정도, 지금, 요거 딜레이 타임이긴 한데, 제가 지금 볼게요. 상해 종합지수, 지금 5%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보세요. 그럼 지난주에 그 발표하고 나서부터 4% 올랐다가 1% 오르고, 그 다음에 3.6%, 그 다음에 2.8%, 오늘 5%. 중국은 내일부터 휴장입니다. 지금 시스템이 다운될 정도로, 이쪽에 지금 거래를 보시면, 밑에 이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나중에 책을 쓴다면, 지난주에 이걸 가지고 또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거래량이 늘면서 장대 양봉을 만드는 이런 것들을 저점 형성의 가장 전형적인, 이게 거래량이 없이 올라갈 때는 좀 애매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아요. 근데 거래를 실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중국은 이런 상황이 좀 됐어요. 근데 중국이 이런 상황이 된 거 지금 설명드렸지만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런 거죠. 지난 24일 날 중국이 인민은행 지준율을 0.5% 포인트 인하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급준비율은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에 돈을 맡기는 거죠. 맡기는 돈을 예를 들어서 100%에서 40%는 항상 맡겨놔. 40%가 아니고 보통 10% 이내인데 이 정도는 항상 맡겨놔. 왜냐하면은 일반 대고객들에게 나중에 만약에 예금 인출이나 이런 요구가 있을 때 이들이 못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금을 쌓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낮춘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중은행에는 더 유동성이 커지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장기 유동성을 제공하는 거예요. 1조 위원 정도 제공한다라는 이제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시장 유동성 상황을 보고 시기를 택해서 지준율을 추가로 인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레포 금리를 계속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시장에 유동성을 주는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 거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상환 주택대출 금리 또는 신규 주택대출 금리 이런 것들을 낮추면서 소비를, 즉 이자를 내는 돈이 줄어들면 내가 소비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국민들의 입장에서,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정책을 쓰고 펀드, 증권, 보험회사의 자산담보로 중앙은행의 유동성에 지원하겠다. 즉, 인민은행 총재가
차입 비용 절감과 경기 부양에 전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경기 부양 정책을 썼을 때는 이 자체로 소비가 얼마나 늘지에 대해서는 이 효과는 이제 봐야 됩니다. 특히 금리 정책으로 인한 효과는 시차를 두고 일어납니다.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이후에 일어난다고들 해요. 근데 시장에서는 빨리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실제로 이런 효과가 얼마큼 나타나는지는 이후에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던 것은 여태까지 이런 얘기들이 전에도 있었는데 요번에 이렇게까지 했었던 것은 지금 중국이 굉장히 다급하구나, 굉장히 급하게 뭔가 추진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요번에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미래에 지준율을 더 낮출 수 있어, F8 금리 낮출 수 있어 라는 완화 정책을 앞으로 더 쓸 거야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시장에서 더 기대를 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중국이 이 경기 부양 정책을 쓸 때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린 거는 아마도 자기네 혼자 썼다가 이것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치를 보는데 무슨 눈치를 보느냐? 연준의 눈치와 그리고 미국의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데 연준이 이번에 금리 인하를 그것도 빅컷으로 했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생기고 자신감이 더 생긴 겁니다. 즉 경기 부양 정책의 효과를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가운데 미국의 대선이 누가 될지는 지금 모르지만 아마도 중국이 원하는 정책이나 원하는 사람이 됐을 때는 더 강력하게 나올 것이고 실제로 원하는 사람이든 어떻든 간에 둘 다 중국의 뭐 우호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일부 정책에 따라서 그것에 맞는 경기 부양 정책이 더 강력하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중국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중국의 모양이 지금 급등하고 있고 차트를 한번 분석해서 보겠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사실은 그동안에 계속 내려왔어요. 이거 지금 지난주 빼고 나면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연중 최저점이고 그리고 2020년에 있었던 팬데믹 때 폭락했었던 그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이게 2020년 봄이에요. 여기까지 다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지난주에 여기서 더 내려가는 상황이 되면은 정말 위험해지는 상황이 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이밍이 딱 절묘하게 잘 맞았습니다. 연준이 또 금리 인하를 대폭으로 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강력한 정책을 쓸 수 있었고 그 정책으로 인해서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한 주간의 거래량을 보시면 전체 거래량을 항상 저는 이걸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잖아요. 큰 거래량이 중요하다. 큰 거래량이라 하면 이렇게 딱 찍어놓고 보면 요때 한번 큰 거래량이 있었고 요때 있었고 또 요때 한번 있었고 그리고 거래량 없다가 거래량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중국 관련주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관련주는 다 급등을 했고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뭐 아모레퍼시픽 아까 실리콘투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이런 종목은 먼저 올랐잖아요. 그렇죠? 화장품 중에 이렇게 오르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VT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었고 요즘에 좀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것도 보시면은 올라왔다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화장품 좋았잖아요. 그런데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안 좋았지 않습니까? 급락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난주 보시면 이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지난주에 10.5%나 올랐어요. 이게 중국의 영향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유럽의 고가 그 화장품, 고가 브랜드들, 주얼리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중국 소비가 안 좋아서 중국 경기가 안 좋다가 지난주에 다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섹터에 종목에 영향을 주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중국이 만약에 이번에 성공을 해내서 경기가 좀 살아나는 이런 상황이 좀 만들어지면 그 중국과 미국보다는 중국은 유럽의 경제 정책이나 경기 부분이 더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를
GDP 성장률을 IMF나 OECD나 이런 데서 계산을 할 때, 뭐 선진국은 어느 정도 성장할 거야, 이머징은 어느 정도 성장할 거야, 일본은 어느 정도 성장할 거야, 거기에 중국은 어느 정도 성장할 거야, 인도는 어느 정도 성장할 거야,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전체적인 성장률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내년도의 성장률 올해보다 낮을 거고, 내년보다 더 낮아질 거고, 이렇게 지금 전망을 계속 해온 상태거든요. 그런 가운데 미국만 잘 버티고 있었는데, 미국이 만약에 침체로 들어가면 다른 나라도 안 좋고 미국도 안 좋은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만약에 경기가 좋아지는, 중국의 실물 경기가 좋아지는 거는 지금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효과는 이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공한다면, 요번에 더 강력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미국이 전 세계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미국이 계속 경기가 혼자서만 좋았던 이유는 돈의 힘이었지 않습니까? 유동성의 힘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중국이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글로벌리 경제 성장률과 글로벌리 경기 침체 위기의 우려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부터 해서 연말까지 조금 더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나올 수 있다. 미국이 금리 인하 하면 할수록 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주들은 중국의 이번에 이 정책은 전체의 시장과 그리고 섹터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특히 지금은 섹터에 영향을 많이 줬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보세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했다도 큰 변화예요. 몇 년 만에 변하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 중국이 이런 움직임을 보인 것도 아주 큰 변화입니다. 진짜 큰 변화잖아요. 이게 지금 이 일주일간 오른 폭이 언제 고점이냐면 한 이쯤 고점이잖아요. 2023년 7월에 고점이에요. 그러면 1년 동안 오르락내락 했던 거를 그냥 한 방에 만회해버린 거예요. 만회해버린 겁니다. 중국의 장기 차트를 보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 어떤 거냐면, 지금 저는 그렇게까지는 비교를 안 합니다. 중국이 제조업의 부흥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우리나라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 섹터가. 중국이 소비를 부흥시켰던 정책이 나왔을 때요. 이때 우리나라 코스닥에 있는 소비주들 위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헤매고 있다가 요번에 양봉이 크게 나타난 거예요. 이걸 제가 장기적으로 이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그리면서 항상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이러한 상승은 없을 것 같다. 중국이. 이건 없을 것 같다. 다만 중국은 이 상태에서 계속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방향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런 상황 속에서 경기가 완전 고꾸라지는 상황이 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다급하게 위급 상황에서 이번에 이런 정책이 나온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시장의 우호적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 시장의 이게 절대로 뭐 중국에 대한 감정이 우리나라 왜 안 좋은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요즘에 젊은 MZ 2030 세대에서 더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런 것 넣지 말자고요. 그런 건 시장 자체만 보자고요. 시장 자체 보면 우리 시장에 영향을 상당히 끼칠 것이다. 그것도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은 우리한테 우호적으로 끼칠 것이다. 이렇게 하나를 매듭을 짓겠습니다.